의료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 플랫폼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고 빅케어 CTO로 있는 송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헬스케어 서비스의 발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텔리헬스라고 1990년대 중반에 나온 내용입니다. 병원이 주 제공자고 원내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이 헬스 개념입니다. 2000년대에 나왔고 치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병원이 주 제공자입니다. 네, 이러던 흐름이 2006년경에 유헬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약간 파라다임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및 예방관리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병원이 ICT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헬스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2010년 이후로 치료, 예방, 복지, 안전의 전 분야에 걸쳐서 병원이 ICT 기업, 보험사, 서비스 기업 등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개인 건강 기록 및 다양한 환자 데이터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헬스 분야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를 텔리케어 또는 텔리헬스라는 그런 용어로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디지털 헬스의 주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주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런 IoT 기반에서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쪽입니다. 다음은 이런 기기를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가 이제 공유가 되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헬스 애널리틱스 분야입니다. 마지막은 이런 걸 총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 시스템인 의료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전자 건강 기록을 다루는 디지털 헬스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 시장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180조 원의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27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의 현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희 나라의 이제 동향인데요. 먼저 이제 마이데이터의 정의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에서 마이데이터는 공공건강 데이터, 그리고 병원 의료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를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관리청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의료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그 건강 그 보험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그 개인의 동의하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풍부하긴 하지만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데이터의 어떤 뎁스라고 보여지는 그런 어떤 깊이의 측면에서는 어떤 유용한 분석을 하는 데에선 약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만약에 병원 의료 데이터하고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파워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의료 데이터는 진단 내역이나 처방 내역, 검사 결과, 수술 내역 등 이런 공공건강 데이터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병원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개인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그 어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건강 데이터는 이제 이거보다는 병원 안에 있기보다는 일상생활로 넘어와서 생체 신호, 신체 측정 같은 수면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 같은 걸 통해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애플워치나 아니면은 삼성 갤럭시 기어 스마트워치 등은 이전에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기능에서 확장되어서
그 개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체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장의 박동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신체 활동에 대한 이상 징후를 이제 파악해 가지고 의사한테 그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런 의료 영역까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이 된다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 스마트워치만으로도 혈압이 측정 가능한 앱을 지금 출시했고, 이거를 삼성 헬스 모니터라는 그런 그 서비스로 해가지고 저희에게 지금 그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20년 1월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가명정보라면은 통계나 연구, 공익적인 그런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어서 이제 저희 의료 쪽에도 상당한 그런 연구적인 그다음에 서비스적인 진일보를 걷게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중에서 마이 헬스웨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인데요. 그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치료 중심의 병원과 치료 중심의 그 패러다임에서 예방, 관리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급자 중심의 그 마켓에서 수요자 중심의 마켓으로 이제 의료 그 분야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의료 분야는 이제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민감하고 더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필연적인 것이고 시간이 문제이지 앞으로 이 방향대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죠. 그리고 만성질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그 초고령화 사회에서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보자라는 것이 마이 헬스웨이를 도입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의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데이터에도 그것이 적용되었고, 이런 국민 그리고 의료계 산업을 아우르는 마이데이터 생태계하고 종합계획 그런 게 이제 필요한데 또 전략도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마이 헬스웨이를 보면은 개인이 이제 주도가 되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그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그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제공된 그 대상으로부터 서비스를 창출하고 그 서비스가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제 마이 헬스웨이가 지향하는 전체적인 생태계입니다. 네, 나의 건강 기록을 관한 그 앱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진료 이력이나 건강검진 이력이나 어떤 약을 투여했는지 투약 이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이력 등 그 심평원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퍼스널 헬스 레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건강기록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로 지원되고 있지만 더 많은 그런 그 서비스가 포함될 것이고, 그러면 iOS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그 주로 그 메이저 병원들,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보험사 삼성화재,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메디블록 중심으로 이제 초기에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난관이 이제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거는 의료기관이 이제 서울대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이저 병원이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병원들도 있는데요. 각각의 병원들이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인 스탠다드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금의 구조는 굉장히 폐쇄적인 데이터 보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더 활성화되려면 그 정부에서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그 전향적인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쪽의 축은 개개인이 헬스 건강 데이터는 자기 데이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 데이터의 주권에 대한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지, 그래야지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그 건강 데이터가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단계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도움, 그다음에 개개인의 어떤 그 헬스 데이터에 대한 주권, 자기 데이터라는 목소리를 더 내는 이 양쪽의 그런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이런 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헬스케어 인포메틱스 정책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제 입법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개인 의료 정책, 그러니까 정보 정책은 히파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하이텍이라는 그런 조직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 중에 하나는 유전 정보를 관련된 그 진화라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비롯해서 더욱 그 세분화된 의료 정보 입법 활동이 지금 미국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헬스 시스템이 매우 혁혁하게 그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마이데이터, 헬스 데이터 분야에서는 전향적인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사업의 현황을 미국을 보면 그 텔리 헬스 앱은 이제 닥터 온 디맨드, 뭐 탈라닥 뭐 이런 게 있고, 의사 방문 진료 서비스 앱은 AM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치료사는 톡스페이스가 있고, 개인 활동 추적 앱인 핏빗 뭐 이런,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그 앱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건강 IT 분야의 성장 기술 동향을 보면 그런 AI의 그런 그 딥러닝, 그다음에 AI 기술들이 EHR 데이터에 적용이 되어서 다양한 그런 솔루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IoT 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곳에 지금 적용이 되었고, 또한 미국의 그 의료 정책이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그런 어떤 검진이나 어떤 규제를 그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사이클이 돌아가서 그 최신의 그런 서비스들,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그 NHS라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영국 보건소 산하 기관입니다. 여기서 세컨더리 유스 서비스라는 그런 SES를 구축해서 미국 정부 주관으로 해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거를 연구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NHS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만성 질환 예측, 만성 질환 환자 모니터링, 그다음에 당뇨 디지털 관리, 그다음에 시티케어 이노베이션, 뭐 셀프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EU로 넘어가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라이즌 2020, 2020이라는 그런 이제 큰 대규모 EU 과제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밀 의료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이 헬스 액션 플랜이 있는데요. 이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양의 그런 연구 R&D 자금이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주목할 만한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술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빌론 헬스라는 게 이제 영국을 베이스라는 기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정의와 영상 상담하고 인공지능 기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베네볼렌트 A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 개발 과정의 프로세스를 이제 혁신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지노믹스 메디슨 아일랜드라는 거는 이제 지노믹스와 관련된 그런 유전학 관련 유전체 관련된 연구를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다음에 브레인 웨이브 뱅크는 이제 뇌 건강 관련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헬스케어하고 IoT 스타트업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딩스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기업이 있고 바이오 세레니티라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 말고 IoT 역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유럽 ICT 기업과 그다음에 유럽 간의 그 투자 파트너십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캠브리지시, 그다음에 바이오 에이지 랩하고 에스토니안 게놈 센터 등 다양한 그런 국가 간의 그런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헬스케어 분야 이제 전망을 이제 보면은 이런 북유럽 모델 관점에 따른 마이데이터 쟁점 과제가 이제 연구 과제가 이제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과제를 이제 요약해 보면 이제 정보 보호를 위해서 AIP 방식보다는 OAuth를 도입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소유권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계의 경우는 공통 데이터 모델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공공 영역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데이터 거래 방식에서 비트리 경매 방식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활용자 관점에서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와 민감도와 가치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 확산 시에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 가능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비드-19과 관련된 이제 거는 다양한 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염병 역시 이런 그런 교통 데이터하고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빅케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빅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저희도 이제 건강검진 데이터만 가지고 했지만은 이것이 건강검진 데이터만 가지고는 개인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EAP라는 어떤 기업 간의 B2B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건강을 책임지고 그 데이터가 다 모이면은 그거를 다시 B2C로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음 케어, 영양 케어도 다 이제 인공지능 방법으로 얼마나 먹었는지를 저희가 추적해서 어떤 음식을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에 맞는 그런 식단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멘탈 케어도 이제 해주는 그런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회적 그런 어떤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 빅케어의 그런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서비스는 빅케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